글로벌 성장 엔진 동남아시아에서 일본의 존재감이 떨어지는 사이 한국이 비중을 키우고 있습니다. 중국은 동남아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2021년 중국의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무역 규모가 6천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일본의 무역액은 2천억 달러를 웃도는데 그쳐 3배 차이까지 벌어졌다고 22일 보도했습니다. 아세안 사무국의 2003년부터 2021년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일본은 2008년까지 아세안 최대 무역국 자리를 놓고 미국과 경쟁했지만 2009년 처음 중국에 추월당했습니다. 일본의 아세안 무역 규모가 20년 가까이 2천억 달러 안팎으로 정체된 사이 2003년까지만 해도 3배 차이가 났던 한국과의 격차는 1.3배까지 줄었습니다. 일본의 아세안 직접 투자 규모도 2012년 148억 5,200만 달러에서 2020년 85억 2천만 달러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2012년 3위였던 순위가 6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싱가포르 싱크탱크 아이시스 유소프 이샤크 연구소는 2019년부터 아세안 회원국의 전문가들을 상대로 매년 의식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조사에서 아세안 지역에서 경제적 영향력이 가장 큰 국가로 일본을 꼽은 이 지역의 전문가는 2019년 6.2%에서 올해 2.6%로 줄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전 세계인의 출입국을 규제한 일본 정부의 코로나 쇄국 정책이 아세안에서 일본의 존재감을 떨어뜨린 자충수가 됐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아시아 국가의 아세안 회원국 방문자 수에서 일본의 점유율은 2012년 16%에서 2020년 10%로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쇄국 여파로 일본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들의 출장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그 사이 한국의 점유율은 15.2%에서 18.3%로 늘어 일본을 앞섰습니다. 중국의 점유율은 42.3%에 달합니다. 일본이 아세안 지역에서 유일하게 존재감을 잃지 않은 항목은 누적 투자 규모였습니다. 일본 기업이 아세안 현지 자회사에 출자한 자금이나 현지 자회사가 쌓은 이익 유보금의 합계를 말합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일본의 누적 투자 점유율은 19%로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일본이 지난 수십 년간 아세안 지역에 꾸준히 투자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협력을 통해 동남아시아 각국의 재건을 지원했습니다. 1999년부터 2019년 정부개발원조 지출 총액의 15%를 아세안 지역에 집중시켰습니다. 사토 유리 아시아 경제연구소 명예연구원은 반세기 이상 깊은 유대를 이어온 아세안이 일본을 각별하게 여길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지 사회는 매일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던 작년 여름 중국은 자국산 코로나19 백신 5억 회분 이상을 아세안에 원조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지 못한 일본은 자국에서 사용하지 않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베트남 등에 제공하는 데 그쳤습니다. 중국과 양적인 경쟁은 더 이상 승산이 없기 때문에 일본은 아세안 회원국과의 신뢰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야 한다고 이 신문은 주장했습니다. 아세안 회원국 전문가들의 의식조사에서 일본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 번영을 위해 옳은 일을 할 국가로서 54%의 지지를 받았으며 중국은 27%에 그쳤습니다. 남진아해에서 일방적인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패권주의를 강화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자국산 자재와 설비 사용을 조건으로 하는 중국의 오다 방식도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사토 연구원은 일본 브랜드와 애니메이션에 둘러싸여 자라난 동남아 지역 40에서 50대는 일본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며 더 늦기 전에 손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 와중에 한국은 미국과 탄탄대로를 걷고 있습니다. 일본은 21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반도체가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매개체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언론조차 한국의 외교가 일본보다 낫다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 최대 일간지 요미우리 신문은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첫날인 20일 윤 대통령과 함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함께 시찰한 것과 한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참가 방침 등을 소개하고서 반도체는 한미 경제안보 협력을 상징하는 제품이 됐다고 22일 보도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중국이 자국 반도체 기업을 맹추격하고 기술자 빼내기까지 하는 가운데 미국과 협력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우위를 유지하겠다고도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요미우리는 이번 회담을 통해 윤 대통령이 한미 동맹관계 심화를 어필했다고 말했는데요. 또 앞으로 중국과 안정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가 과제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대중국 수출 가운데 약 30%가 반도체와 관련이 있으며 미국과의 밀착을 중국이 문제 삼아 보복 조치를 하면 직접적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한국 정부 관계자가 우려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한국에 밀린 일본의 존재감이 아예 사라지기 시작한 상황이라며 일본 언론도 일본에 대해 굴욕이고 지금부터라도 한국에 복수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 언론에서는 일본이 아직 무엇이 잘못된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한국에 밀렸다고만 착각하고 있다고 보도하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객관적으로 인식이 일치해야 마땅한 내용만이 공동성명에 담긴 결과로 끝나버린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성명에는 스와프라는 단어도 한일이라는 단어가 없어서 안심하고 있습니다. 어젠다는 한국에 있어서 성과가 있었던 것처럼 언론에 발표했겠지만 그 때문에 미국이 공동성명에 포함하기를 거부한 것이 도리어 들뜬 듯이 보입니다. 희망했던 것 중에 건진 것은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저 앞으로 금융 문제도 포함해서 경제안보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언질 뿐이 아닐까요? 일본이 위험해 공격당할 거다. 우크라이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핵무장이다. GDP 대비 2%다. 아니 5%다라던가 말하는 사람들은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위험한 한국에 공격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일까? 뭐 그렇게 질문하면 또다시 억지를 부리겠지만 한국의 군사비는 어리둥절하지만 분명 세계에서 10위 안에 들었을 거다. 일본처럼 섬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응해 육군이 많고 병역도 유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일본보다는 군사비가 적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국에는 경제안보 중에서도 중요도가 높아진 반도체도 있다. 한국이 쿼드 진입을 운운하는 것은 분명 시기상조입니다. 우선은 일본과의 사이에 신뢰관계를 쌓아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호주도 인도도 호주 1인으로 관계를 강화하여 일정한 신뢰가 생기기에 이르렀으니 쿼드 멤버로서 말을 걸었으니까요. 반면 현재의 한국에는 그런 신뢰할 만한 요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도 연상구뿐입니다. IPEF에 관한 기사에서는 자신이 들어감으로써 IPEF가 반중 노선에 가지 않도록 조정한다든가 이미 중국의 전개 발언도 나왔습니다. 즉 쿼드에 넣었지만 마지막 자신이 들어감으로써 쿼드가 반중 노선에 가지 않도록 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쿼드의 대중 결속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험한 중국산 트로이 목마를 넣으면 쿼드가 공중분해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쿼드의 친부모로서 회원국을 엄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국이 먼저 논하는 두터운 얼굴에 경악했습니다. 그런 한국이 말하는 규칙에 근거한 국제질서를 위협하는 행동에 구체적인 예가 뭔지 한번 들어봅시다. 한국이 자신의 행실을 방불케 하는 것은 언제나 그랬던 일이라고 하지만 미국은 이런 일을 불문에 붙이려나? 그럼 일본은 역시 따라갈 수 없어. 뭐가 지켜야 할 룰이란 거냐? 한국의 행실이 허락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위배되는 다케시마 불법 점거에 대한 문제부터 해결하기를. 우선 IPEF의 발족은 미일 정상회담 후에 일본에서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 IPEF는 미국과 일본의 협력 아래 실현됐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이미 미국은 아세안 각국과의 회담에서 대체로 합의했습니다. 문제는 방안은 일본보다 먼저였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 IPEF 틀 조정으로는 한국이 마지막 나라입니다. 한국은 낙관적인 것 같지만 방한 후 미일 정상회담이 열리고 IPEF 출범도 선언됩니다. 즉, 미국으로서는 한국에 대한 디딤돌과 의사 확인을 실시한 후 일본 방문이라는 형식을 취한 것에 좀 더 전전긍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한국이 IPEF에 참여한다면 중국에 대해 배려해야 하니 특별 취급하라는 것이다. 미국의 본뜻은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IPEF의 중국 견제 의의를 뼈저리게 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너무 자기중심적 발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 나라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데 정치가 바뀐다고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중국에서 압력이 나왔을 때 그때 정말로 다시 레드팀으로 돌아가느냐가 관건이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괴멸적 타격을 입겠지. 그래도 대중포위망에 참여할 생각인 걸까? 소식 마치겠습니다. 오림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